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토요일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봤던 타이완, 대만 야경 멋있죠? 저도 애들이랑 갔었을 때 타이완 빌딩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 정도 되겠죠? 이름 모르는데 그 멋있는 빌딩 올라갔었는데 야경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자, 오늘의 제목은 뭐냐? 제가 댓글을 보다가 여러분께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자료 넘어갔네요. 댓글 보다가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자, 제목은 18년 한센 사이클, 15년 엘리엇 사이클, 한국은 누가 맞을까? 그러면서 배경에 한센 푸드, 한센 음식점이 있네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비즈니스 사이클 앤 내셔널 인컴, 알빈 H 한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일단 제가 어떤 댓글에 달렸냐면 요 영상이 있죠. 15년 주기 그래가지고 버블 붕괴 직전에 91년 일본, 2006년 스페인, 그리고 지금 한국 통계 수치가 똑같다. 요런 자료 올려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봤어요.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짠! 왜 안 나오나? 네, 나옵니다. 김경수님. 김경수님 성함이 일치한가 보네. 우연히 일치했네요. 내용 보니까 엘리언님 차트 보니까 다들 버블 맞았을 때 전에 한번 고점이 왔네요. 전고점 돌파 이후에 버블이 터지네요. 일본도 전고점이 70년대에 오고 미국도 90년대에 오고 스페인도 90년대에 오네요. 우리도 그렇게 2006년도에 오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네요. 올해 아파트 고점 찍고 내년에 부채가 터져서 버블이 꺼지겠네요. 늦어도 2023년도 상반기 초에 엄청난 사태가 날 것 같네요. 비정상적으로 금리 올라가는 상황도 차트로 분석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요게 지금 엘리언님 말씀하시는 게 일본이나 미국은 한센 사이클이 한센 사이클 그게 18년 주기. 그리고 그 다음 댓글 세빈 김님께서 데이터를 너무 다양하게 보셔서 재밌어요. 근데 유유 아재 개그는 조금 참아주세요. 유유 아재 개그 하지 말까? 그러면 저 언니 개그 할게요. 언니 개그 앞으로는 언니 개그 할게요. 네. 제가 한센 주기에 대해서 이제 구글에서 좀 검색했고 한센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센 음식점 우리 무슨 아웃백 같은 그런 체인점인가 보네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멋있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그냥 한센 사이클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실제로는 요겁니다. 요거 한데 예일대 교수인가 어느 대학 교수인데 미국 유럽의 80년간의 주택가격 지수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18년의 주기가 있더라. 근데 진짜 잘 맞았어요. 60년대부터 그러니까 1940년대부터 쫙 맞아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엘리엇 주기가 맞을 것 같아요. 한센 주기보다는. 여러분들 우리 많은 유튜버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2023년도까지는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한센 사이클이에요.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KB나 감정원의 고점은 2008년 9월이죠. 저는 2006년 11월인데 저랑 달라요. 고점이. 그분들은 2008년 9월을 고점으로 쳐요. 그러니까 2008년이 고점이에요. 저는 그보다 2년 전인 2016년이 고점이고 2008년으로부터 보통 한센 사이클은 17년에서 18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으로부터 한 17년, 18년 정도를 더해 보세요. 그러면은 2023년 정도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2013년,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5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25년 말 잘못했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에 고점이 온다. 그러는 게 2008년부터 한 18년 후면은 2025년, 좀 땡기면은 2023년. 그래갖고 앞으로 지금으로부터도 4, 5년 동안은 더 올라간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결혼 반댈세 그런 반대론자입니다.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기 전에 요거 보여드려야겠네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뭐게요? 예. 이거 방금 전에 이거 먹다가 이거 콘프레이크. 네. 간식으로 콘프레이크 먹다가 지금 방송 찍는 중이에요. 먹다 말고 찍어서 좀 저기 눅눅해지겠네. 자,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 김경수님께서 지적하신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이거 인구 통계학이랑 그다음에 가계부채, 기업부채 합쳐서 민간부채, 민간 신용이죠. 그러니까 BIS에서 다운받아가지고 GDP의 몇 프로냐 했을 때 일단 보면
일본을 보면 91년도에 보면 주택가격지수가 상투 칠 때 91년 2월 달이거든요. 상투가 그때의 위에 거는 기업 부채, 밑에 거는 가계 부채. 그때의 수치를 제가 다 이제 표시했어요. 어저께 작업을 했거든요. 69%와 140% 합치면은 210%죠. 그거를 평균 낸 게 105%예요. 맞죠? 그러니까 210%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GDP 대비 220%인데 기업과 가계의 평균이 105%예요. 그러니까 210%나 105%나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210%를 하니까 그래프가 저 위에 있다 보니까 요 100%짜리가 확 눌려갖고 시인성이 떨어져. 그래서 중간쯤에 나오는 평균 값으로 했어요. 왜냐면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돼요. 105%에 곱하기 하면 210%. 근데 그 전에 고점이 73년도에 왔어요. 73년 11월에. 그럼 여기서부터 몇 년이죠? 73년부터 91년까지 몇 년? 18년이죠. 이게 한세 사이클이에요. 일단 한세 사이클 맞았네요. 그 다음에 미국 볼게요. 미국. 그리고 여기 처음 보는 신호분들에 잠깐 설명드리고, 이거 생산 가능 인구가 고점 치고 빠질 때 부동산도 폭락을 하고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과도하게 합쳐서 210%까지 갔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락을 왔다. 이제 그거 연구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자, 미국 볼게요. 미국도 생산 가능 인구가 2007년도에 고점을 치거든요. 이건 연데이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이 2006년 3월달에 케이스 실러 10대 도시 미국 주택 중에 전국이 아니고 내셔널이 아니고 10대 도시만 했어요. 왜냐면 내셔널로 하게 되면요 되게 밋밋하게 움직여. 그거 갖다 평화화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락이 좀 심해가지고 서울 아파트가 그렇거든요. 근데 내셔널은 전국을 다 합치기 때문에 등락이 되게 완만해요. 그래서 미국 10대 도시 걸로 하게 되면 우리 아파트랑 상당히 더 밀접해요. 근데 미국은 이때 일본은 기업들이 부동산 노름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개인은 부채가 69%밖에 안 됐어. 기업은 140%나 됐어요. 근데 미국은 이번에 서프라임 나올 때 일단 명칭부터 서브프라임이 뭐겠어요? 기업한테 그러니까 서브는 우리 지하철 할 때 서브웨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프라임보다 낮은 거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갚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막 대출 해줘갖고 집을 담보로 해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망하니까는 다 차업들하고 경매들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대출해줘갖고 부동산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62%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개인한테 대출해줘 서프라임은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투 칠 때가 93%야. 그 다음에 부동산이 꺾이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부채가 꺾이거든요. 반대면에 나가니까 꺾이고 한 1, 20% 빠지기 전까지는 룰루랄라 계속 대출을 받아요. 계속 연장시키고만. 근데 98.6%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업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20년 규모가 컸거든. 근데 미국 서프라임 사태는 개인의 대출이 문제가 돼가지고 서프라임 사태가 와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또 미국이랑 같이 유럽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부동산 붐이 일었다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밑에 스페인을 볼게. 이거. 미국 그 전에 89년도에 상투를 쳤어요. 89년 4월 달에. 2006년 3월 달에 상투 치기 전에. 여러분들, 서프라임 사태는 2008년에 왔죠? 자, 서프라임 사태가 어떻게 왔나 잘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서프라임이 와가지고 부동산이 폭락했다 그러는데, 전혀 거꾸로예요. 부동산이 2006년 3월 달에 고점 찍고서요, 슬슬슬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2008년 초에, 베어스턴스 있죠? 파산했잖아요. 그 다음에, 리먼이 파산한 거는 9월인가 10월인가 그래갖고 이게 근데 규모가 이제 워낙 컸기 때문에 리먼이 투자은행 중에 몇 위였나 한 4위 됐나? 하여튼 엄청 컸어요. 리먼 브라더스.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을 해서 리먼이 파산한 거지 리먼이 파산해서 부동산이 폭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제 요즘에 변들이나 이런데 아니면 옛날에 뻥이요 하잖아요. 뻥이요. 그때 아저씨가 뻥이요 하니까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 귀를 막죠. 그 다음에 뻥 터트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막으니까는 아저씨가 뻥이요 소리쳤나요? 아저씨가 뻥이요 하니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았나요? 자, 백신을 만들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나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나요? 이게 서프라임 사태의 주택 고점과 이 폭락하는 그 순서가
전문가들도 자꾸 유튜브나 보면 거꾸로 설명을 해요. 아, 이때 서프라임으로 부동산이 폭락했죠. 부동산이 폭락해갖고 서프라임 사태가 안 거라니까. 아유, 이제 그만, 거기까지. 어쨌든 89년에서 89년에 고점 치고서 2006년 때 고점 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17년 걸렸죠. 17년. 그러니까 한센 사이클을 17년 내지 18년이라고 그래요. 딱 정해갖고 18년은 아니에요. 욕 나오잖아요. 자꾸 17년이라고 그래야지. 욕 나오잖아요. 그만. 스페인도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으면서, 그 대신 다른 나라는 부동산이 생산 가능 인구 고점보다 다 한 1, 2년 있다가 부동산이 고점이 왔거든요. 스페인은 그 생산 가능 인구 줄고 나서 좀 있다가 왔어요. 고점 전에. 그러니까 미국은 생산 가능 인구 고점보다 주택 가격 고점이 한 1, 2년 먼저 왔어요. 일본도 볼까? 일본도 92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고점을 쳤는데 얘는 91년 2월 달이란 말이야. 한 1년 1년 빨랐어요. 고점이. 자,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한 1, 2년 빨리 오고 좀 늦게 온다. 그런 거지. 딱 고점이 일치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일본은 주택 가격이 1년 먼저 상투 쳤고, 미국은 미국도 2년 먼저 상투 쳤네. 2년 먼저. 일본은 1년 먼저. 그러니까 일본이지. 안 그러면 2본이지. 3년 늦었으면 3본이고. 근데 스페인은 생산가능 인구 고점이 2005년도거든요. 근데 고점은 2007년도에 한 2년 늦게 온 거야. 그러니까 한 1, 2년을 왔다 갔다 하니까는 뭐가 먼저다 그렇게 못 박지 말으란 얘기예요. 스페인도 그 생산가능 인구 꺾이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그 신용은 계속 개인 신용은 늘고 81%까지 늘었을 때다가 나중에 여기 한 85, 한 5%까지 갔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126%였는데 나중에 141%까지 갔어요. 그러면 기업과 가계의 신용을 합치면은 126에 81을 더하면 약 207 정도 되죠? 126 더하기 81 하면 207을 반으로 나누면 103.7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낸 거예요. 평균 낸 거.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210%의 뭐라 그랬죠? 그 마지노선 극한의 수치 210. 그러니까 가계와 민간의 부채가 GDP의 몇 프로까지 늘었을 때 버블이 빵 터지느냐 한 게 210%예요. 근데 그러니까 200에서 220% 그 사이 정도 되니까 210% 전후 평균 내면 105%. 그러니까 100%에서 5% 정도 오버됐을 때 버블이 빵 터지더라. 근데 스페인의 고점이 91년 11월에 왔어요. 91년 11월에. 근데 부동산 고점은 2007년 8월에 왔어요. 그럼 몇 년? 그거 16년 걸렸네. 약 16년. 그러니까 한센 사이클이 18년인데 어떤 나라는 16년, 어떤 나라는 19년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옛날에 좀 해봤거든요. 그거를 달 본 게 아니라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91년도에 상수 친 거는 아시죠? 노태우 때 일기 신도시 하면서 일본 고점 친 거랑 일본도 91년 2월, 우리는 91년 5월.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피 주가 지수는 니케이랑 니케이도 89년, 우리나라도 89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상투랑 부동산 상투랑 딱 일본이랑 우리랑 똑같다니까. 우리가 90년대 IMF 이전까지는요, 모든 경제 상황이나 이게 일본이랑 딱 들어맞았어요. 미국 따라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건 아마 우리가 이제 1910년부터 이제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해방되기 전까지 일본의 30몇 년 동안 식민지로 살면서 인구 구조라 아니면은 경제 구조나 이런 게 뭔가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에 같은 사이클을 한동안은 가지 않았나. 그러다가 IMF를 지나면서 이제 미국 사이클을 따라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91년에 상투 쳤고 2006년에 상투 쳤죠. 그럼 보면 몇 년? 15년이에요. 15년. 한센 사이클 18년보다는 한 3년 이상 빨라요. 근데 우리는 저점도 비슷해요. 저점이 98년에 IMF 때 저점 온 거는 아시죠? 그 다음에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면서 바닥친 거 아시죠? 이게 또 15년이라니까? 근데 2006년으로부터 15년 후면 2021년 올해란 말이에요. 올해.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유튜브나 이런 분들은
2008년을 우리의 고점으로 친다고요. 저는 2006년 11월이에요. 왜냐면 버블 세븐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근데 2008년 9월은 2년 늦게, 저보다 2년 늦게 KB나 감정원이 2008년이라고 하는 거는 노도강 이런 것까지 다 합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한세 사이클을 죄송합니다. 18년을 더 해보세요. 나쁜 년. 욕 한번 해봤네. 후련하다. 누구 생각하면서 탁 한 거예요. 누구란 얘기는 차마 말을 못해요. 어쨌든 2008년부터 18년을 더하면 2025년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면 2023년, 2025년까지 간다는 유튜버들도 많아요. 전문가들도 많고 교수들도 그래요. 왜? 우리나라 한센 사이클 따라간대요. 근데 저는 달라요. N이 아니고 달러. 예. 저는 15년 사이클을 얘기해요. 왜? 우리 저점 맞았거든. 근데 다른 나라는요, 저점이 한센 사이클이 아니에요. 고점은 한센 사이클이에요. 다른 나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댓글 김경수님께서 90년대 70년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한센 사이클은 아마 모르셨는지 아니면 알면서 안 써주셨는지 하여튼 그 얘기는 없지만, 이 얘기가 90년대 70년대 오고 90년대 왔다. 미국도 90년에 와고 그래서 2008년 7년에 부동산 폭락했던 거, 그게 다 한센 사이클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하는 요 차트,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더. 제가 15년 주기 얘기한 거, 이걸로 많이 얘기했죠. 91년 5월 달에 상투치고 2006년 11월에 상투친 게 이게 15년 걸렸다. 그 다음에 2008년 바닥치고 2013년 바닥치고 요게 15년 걸렸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또 이 15년 후에 또 고점이 온다면, 이전 고점보다 15년 후라면 2006년에 15년 후니까 바로 지금 아니냐. 물론 월수는 7월달에 될지 연말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딱 15년이면 2021년 11월이 돼야지. 여기가 11월이니까. 근데 이때도 11월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 전세가율 가지고 제가 요 사이클을 만든 거죠. 이거 15년 사이클이거든요. 자, 요거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휴일날 여러분들 강의 공부 수고하셨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18년 주기의 한센 사이클이 맞을 것이냐, 엘리엇 TV에서 주장하는 15년 주기의 엘리엇 사이클이 맞을 것이냐, 한국은 누가 맞을 것이냐,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이거 다 눅눅해진 콘프레이크 먹어야 되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밖은 환한데 여기는 작업실은 불을 다 꺼놓고 이 장비빨로 불을 다 해놔가지고 좀 그래도 좀 약간 독특하죠? 멋있죠? 네, 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 차도 그래요. 차도 진짜 바라바라바라바 있죠? 요런 그렇게 하고, 젊었을 때랑 나이 먹어서나 똑같아. 차도 그럴 뿐더러 쳐도 그래요. 쳐도 좀 이러다 한 대 쳐맞지. 아유, 그만해야겠습니다. 자, 음악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요즘에 댓글에서 진짜 제가 모든 정보를 얻고, 뉴스도 댓글 보고도 뉴스 찾아가지고 방송에 하고, 오늘도 김경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알고 계시겠지만 18년 한센 사이클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나라는 2015년 그러니까 15년 기간의 주기에 엘리엇 사이클이 맞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